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자 표기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1장이 그 228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장을 보게 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둬야 될 포인트가 1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항을 보게 되면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거기 표준 발음법에다가 여러분들 우선 밑줄을 하나 긋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제2장 표기 1란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데 우선 제1항을 보게 되면은 거기 단모음이라고 해서 거기 우리 먼저 모음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과 밑에 로마자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아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가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은 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가 되겠고 저희 교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거기 에까지라고 해서 이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 오른쪽은 외와 위 부분을 하나 더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와 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외 같은 경우에는 이가 되겠고 이, 그 다음에 위는 WI가 되겠습니다. WI. 자, 요 두 부분 같이 메모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으로 가게 되면은 야, 여부터 시작을 해서 오, 아, 이에 해당하는 외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오른쪽은 빠져 있는 게 워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외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은 의가 빠져 있습니다. 의. 요 세 개가 빠져 있는데 자, 우선 그 워 같은 경우에는 WO가 되겠습니다. WO. 요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 같은 경우에는 WE가 되겠죠. WE. 요거 메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 U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여기 나오고 있는 단모음과 그리고 이중모음에 나오고 있는 이 각호와 같이 적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 1번은 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붙임 1번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광의문이라고 나오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거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제2항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자음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적는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기역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은 피읍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읍까지. 그 다음에 다음 229쪽으로 가게 되면은 파찰음 그리고 마찰음 그리고 비음과 유음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8쪽과 229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 각호에 따라서 적는다라는 부분이 암기가 되고 나면은 그리고 붙임 1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붙임 1번을 보게 되면은 그 구두방이라고 해서 파열음이 되겠죠. 파열음. 우선 기역과 디귿과 비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모음 앞에서는 지 그리고 B로 적는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겠고 자음 앞이나 그 다음에 어말에서는 프로 적는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우선 구미를 먼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미라는 예를 보게 되면은 그 유가 나타나고 있죠. 모음 앞에 해당하는 그이기 때문에 G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붙임 1번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줄을 보게 되면은 밑에 구체적인 사례를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옥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옥천을 보게 되면은 그 크가 나타나고 있겠죠. 크가. 그 K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말 앞에서, 그러니까 어말에서는 지금 기역 받침으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으로 적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법을 보게 되면은 이 비읍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가 어라는 모음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비로 그대로 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벚꽃을 보게 되면은 그 발음을 보면은 벚꽃의 발음은 디귿 받침이 되겠습니다. 디귿 받침. 요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받침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영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귿이 모음 앞이 되겠죠. 모음 앞이 되는데 영동할 때 하나가 지금 로마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 동이라고 할 때 그 뒤를 보게 되면은 NG라고 해서 요 N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N 하나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리고 바로 밑에 합덕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합덕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 기억이 끝에서 지금 어만에서 끝이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만에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P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크로 요걸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기 그 O 뒤에 그 P 부분을 K로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월곶 한박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붙임 2번을 보게 되면은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그리고 자음 앞이나 어만에서는 L로 적는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칠곡을 보게 되면은 어만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나오고 있는 L 부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설악을 보게 되면은 설악이라고 할 때 설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리을 부분이 모음 앞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음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R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붙임 2번에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리을은 LL로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사례에 대한 예는 울릉을 그렇게 예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대관령도 역시 마찬가지 R이 나오고 있으니까 LL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상의 유의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백마가 있고 신문로가 있고 종로가 있고 왕십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왕십리. 그 왕십리 파트를 보게 되면은 거기 W라고 나타나고 있겠죠. 왕 뒤에 W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W를 S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W를 S로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십시오. 거기.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표기상에 해당하는 228쪽부터 229쪽까지 우선 제1항의 1번까지 한번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서 살펴보면 되겠고, 그 2번 같은 경우에 우선 니은과 리을이 덧나는 경우라고 해서 거기 보게 되면은 학려울이라고 해서 니은 받침이 덧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알약을 보게 되면은 알약에서 그 알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알약이라는 글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니은이 첨가가 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리을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리을로. 니은에서 리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L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외음화가 되는 경우도 역시 표준 발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대로 로마자 적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축약이 되겠습니다. 축약. 축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조코라고 해서 KO로 끝이 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노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티귿과 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TA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만 체언에서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무코를 보게 되면은 다만 체언에서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열음이 되겠죠. 저희가 흔히 공부를 할 때 구두방이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건데, 자, 이 구두방에 해당하는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그대로 히읗을 받쳐서
저희 교재 보면은 H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편전도 역시 마찬가지 지에다가 비읍 받침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방 중에서 비읍, 비읍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히읗은 그대로 H가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부분을 보게 되면은 된 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겠죠. 자, 된 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앞구정 같은 경우에 발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앞, 그 다음에 꾸, 그리고 정이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꾸 부분에서 된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된 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 된 소리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낙동강도 역시 마찬가지고 낙성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낙성대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다 낙동강 그리고 낙성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분명히 지금 된 소리로 표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된 소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된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된 소리는 붙임 부분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팔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울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된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을 보게 되면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중앙 부분을 보게 되면은 준과 강이 되겠죠. 강.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명히 발음상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음상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붙임표를 써서 중 뒤에 앙을 따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임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역시 방구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세운이라든지 해운대까지 그렇게 발음에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라는 규정, 그거 2항으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해서 부산이라고 할 때 B, 그 다음에 세종할 때 S 같은 경우 대문자로 고유명사는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항으로 가게 되면은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대로 띄어 쓴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가로 안의 표기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231쪽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 제5항도 시험에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5항 부분도 여러분들 신경 써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 거기 보면은 우선 그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태교로 3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충청북도가 있고 오른쪽은 제주도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 제일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은 퇴계로 3가가 나오고 있죠. 퇴계로 3가. 자, 퇴계로 할 때는 TOE가 되겠고 TOE가 되고 G 그리고 YERO가 되겠습니다. TOE 그 다음에 GY 그리고 죄송합니다. W인데 ERO가 되겠습니다. ERO. 그래서 퇴계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TO 그 다음에 EG 그리고 YERO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에서 붙임 부분이 나오고 있고 제6항을 보게 되면은 붙임표 없이 쓴다라고 해서 자연 지물명이라든지 문화재명이라든지 또는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그대로 붙여 쓰는 것으로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8항이라고 해서 230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이제 사용이 될 때 자, 이때 굳이
네, 굳이 뭐 발음 나는 대로 안 적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집 부분이 있는데 집의 끝에서 세 번째를 보도록 하십시오. 저희 국외음화에 의해서 많이 살펴봤던 구지가 있습니다. 구지.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로마자 각항에 맞는 것으로 쓰면 되는데 이것은 구지가 표준 발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음대로 굿 플러스 이가 되는 것이겠죠. 굿 플러스 이.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항까지 나오고 있는 로마자 표기까지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로마자 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가장 앞부분에 위치했던 모음이 있었고 즉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항에 나와 있는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적용만 그러니까 암기만 되어서 적용만 되면은 로마자는 사실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자는 빨리 공부를 하실 때 우선 단모음, 이중모음과 자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4쪽에 나오고 있는 외래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자, 우선 외래어로 가더라도 우선 첫 번째 표기의 원칙을 보게 되면은 자, 거기 표기의 원칙을 보게 되면은 우선 1항에서 5항까지 크게 5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1항에서 5항까지 나타나고 있는 크게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둬야 되겠죠. 자,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음만 그러니까 24개 자모음만으로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자음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이응, 지읒, 치읓, 그 다음에 키역, 티귿, 피읍, 히읗에 해당하는 전체 1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음은 당연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까지 10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1항은 국어의 현용 24 24개의 자모음만으로 적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항을 보게 되면은 제2항에서는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기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게 F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있고 피읍이 있는데 피읍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 회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이 히읗으로 적으면 안 되고 피읍으로 가져야 됩니다. 히읗으로. 자, 예를 들어서 히읗으로 이렇게 이제 패밀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잘못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밀리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외래어 표기로. 자,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외래어 표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이팅이겠죠. 파이팅.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고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하는 요거는 잘못된 외래어 표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F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피읍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2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외래어의 하나의 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받침에는 저희 예전에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가느다란 물방울 크게 7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는데 자, 거기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디귿이 빠지죠. 디귿이 빠지고 디귿 대신에 뭐가 들어가느냐 디귿 대신에 외래어 표기는 시옷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디귿 대신에 시옷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받침에는 특히 인터넷 같은 것이 있겠죠. 인터넷도 받침을 보게 되면은 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게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발음할 때는 디귿이 되거든요. 디귿. 발음할 때는 분명히 인터넷이라고 해서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이 나지만은 외래어로 표기를 할 때는 요렇게 시옷으로 요렇게 시옷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외래어 표기도 역시 마찬가지 받침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여기 있는 부분에서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는
네, 그 7개의 대표되는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항을 보게 되면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프랑스 파리라고 할 때 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대로 네, 요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요렇게 쓰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파열음의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지금 파열음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도 했었던 로마자에도 했었던 네, 구두방이 가장 대표적인 파열음이 되겠습니다. 파열음. 자, 이때 파열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이런 된소리는 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네, 이것이 X가 되겠죠. X가 되고 이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항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어를 네,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 이제 레이디오라고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발음상으로 네,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디오가 아니라 라디오 요것이 이제 네, 맞는 표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5항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에 의해서 레이디오보다는 라디오로 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5항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네모칸에 있는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같은 경우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교재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만. 자, 그래서 이게 235쪽에 제5항까지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235쪽부터는 주의해야 되는 네, 주의해야 되는 외래어 표기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래어 표기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네, 공부 학습을 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거기 외래어 로마자와 외래어 부분 네, 교수 질문방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네, 그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금 뭐 한글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뭐 표준어 제정에 있는 표준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로마자라든지 외래어 표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한글 맞춤법에 나오고 있는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사실 암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고 암기하는 거랑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더 이해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시고 자, 우선 한글 맞춤법에서 중요한 것은 네, 띄어쓰기 부분이 있죠. 띄어쓰기 여러분들 꼭 그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 특히 9급에서 띄어쓰기 문제는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띄어쓰기 네, 한글 맞춤법에서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제정으로 가게 되면은 표준 발음법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준 발음법 그 표준 발음이라는 것은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겹받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겹받침에 해당하는 그 발음은 제가 의문의 변동에서 네,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강의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표준 발음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발음은 저희 의문의 변동에 나오고 있는 헛받침, 겹받침 그 헛받침, 겹받침에 나오고 있는 부분과 거의 뭐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발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앞쪽에 네, 의문의 변동에서 헛받침, 겹받침 거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강좌를 보시면서 네, 다시 복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로마자 외래어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나와 있는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암기 위주로 가주시면은 크게 대비하는데 네,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로마자 외래어가 있다고 했었을 때 개인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을 하고 난 뒤에 네, 그 뒤에 외래어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의문에서부터 문장까지 그리고 한글 맞춤, 표준어 제정, 그리고 로마자, 그리고 외래어까지 쭉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 크게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그 의문의 변동에 있는 파트와 그 다음에 문장의 성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 문장 중에서도 그 겹문장 부분이 있습니다. 겹문장,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즉 잘못된 문장이 있죠. 잘못된 문장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눈에 익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순간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재 마지막 부분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잘못된 문장이라든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중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자 끝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 고유어라든지 한자성어 이런 어휘들도 혼동하기 쉬운 어휘까지 쭉 마지막까지 교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시고 그 제가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전 문법은 마지막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문학을 이권으로 바로 들어가서 문학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문학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전반적으로 1권에 나오고 있는 시험에서 보통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들이라든지 기초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선 1권은 고전 문법을 제외하고는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과 남아있는 비문학까지 모두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